안녕하세요, 여러분. DJ 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병원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모두가 존경하던 한 사람이 밀려 넘어지고 그 순간부터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끝내 지켜야 했던 것은 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북의 오래된 종합병원이 오늘따라 더욱 분주합니다. 최근 대규모 리모델링을 마친 병원은 깔끔한 외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죠. 하얀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리고 천장의 LED 조명이 따뜻하게 공간을 비춥니다. 이서진은 병원 로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48배 나이에도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머리를 단아하게 올린 그녀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근처 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 정도로만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진은 이 거대한 종합병원의 실소유주입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 물려받은 유산과 본인의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죠. 그녀는 경영에 직접 나서지 않고 외부에서 지분만 조용히 관리해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신우이분이 첫 출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병원 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유진 선생님이죠. 내과에서 근무하실 예정이고요. 신우이 한유진은 36살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마친 뒤 이 병원의 신규 내과 의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서진을 탐탁지 않아 하면서도 우리 유진이 병원에서 잘 자리 잡게만 해달라며 은근한 압박을 가해왔죠. 서진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병원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선 건지 아무도 몰라. 나도 굳이 밝힐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오늘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서진은 모든 직원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따뜻하게 응답합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병원을 아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서진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합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병원 전체를 내려다봅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게 평온해 보이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의 첫 출근 날입니다. 서진은 일찍 병원에 도착해 환자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죠.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오전 10시쯤 응급실에 급한 호출음이 울렸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2명 들어옵니다. 응급실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실려왔죠. 서진은 마침 병원 시설 점검차 1층에 있었는데 환자 보호자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병원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진이 환자 가족의 손을 잡으며 위로합니다. 바로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유진이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첫 출근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응급 상황에 당황한 유진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진과 환자 보호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방해되니까 나가세요. 유진이 큰 소리로 외치며 서진을 밀쳐냈습니다. 서진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딱딱한 병원 바닥에 손목이 부딪히면서 피가 맺혔죠.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간호사가 황급히 서진을 부축했습니다. 유진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일반인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비켜주세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습니다. 손목의 상처를 간단히 닦고는 조용히 응급실을 나갔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우리 병원 진짜 큰 손이라는 소문 있던데 설마 저분이 그 원장님이야? 진짜 실소유주? 한 선생님 첫날부터 큰일 났네. 유진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환자 치료에만 집중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무사히 넘어갔지만 병원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서진은 병원을 나서며 차 안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목의 상처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죠. 이제 정말로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다음 날 오전 병원 최고층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 소집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평소 분기별로만 열리던 이사회가 갑작스럽게 열린다는 소식에 병원 전체가 술렁였죠. 유진은 어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평소처럼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첫날 실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는데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회의에서 보지 못했던 낯선 분위기였죠.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아하게 머리를 올린 그녀는 당당한 걸음으로 회의실을 가로질렀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진이 회장석에 앉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유진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석에 앉아있는 서진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옳게. 아니, 원장님?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어제 방해되는 일반인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요. 회의실 안이 숨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유진은 입을 벌리고 서진을 쳐다봤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제 응급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무례한 행동과 물리적 폭력, 그리고 병원 규정 위반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 처분을 내리겠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옳게, 아니 원장님, 그건 오해예요. 응급 상황이었고. 앉으세요. 서진의 한마디에 유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기세에 눌린 거죠.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또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이 급하게 연락한 모양이었죠. 서진아, 이게 뭔 일이야? 우리 유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자리까지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진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병원 이사회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네가 뭘 안다고 의사 일에 끼어들어.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서진은 겉으로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병원 내부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유진 선생님의 정식 임용은 3개월 시험 기간을 거쳐 재결정하겠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유진은 분노와 굴욕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사라는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기분이었죠. 올케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절대로. 유진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몰래 병원 내 선배 의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외과 과장인 박 선생님을 먼저 찾아갔죠. 선배님, 이 병원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의료진보다 경영진이 더 큰 소리치는 게 말이 됩니까? 유진이 교묘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의사가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유진은 이런 식으로 여러 의료진들을 만나며 서진에 대한 불신을 심어갔습니다. 특히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병원을 좌지우지한다는 식으로 말을 퍼뜨렸죠. 한편 시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서진을 비난했죠. 남편 죽고 얻은 유산으로 앉아있는 자리 아니냐. 우리 유진이보다 의료를 뭘 안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은 이런 움직임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과 시선들을 느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어떤 길을 걸었는지 모른다. 남편이 떠난 뒤 빚더미와 싸우고 이 병원 하나 살리려고 모든 걸 걸었던 세월을. 며칠 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유진이 담당한 환자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었는데 유진은 당황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환자 가족이 크게 화를 내며 병원 측에 항의했죠. 의사가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 상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유진은 변명했습니다. 병원 시설이 부족해서, 경영진이 제대로 지원을 안 해줘서. 하지만 환자 가족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시설 탓을 하시네요? 의사로서 책임감은 어디 갔습니까? 이 소식이 서진에게 전해졌습니다. 서진은 직접 환자 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상황을 수습했죠.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해서 환자를 안정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의 부족함 때문에. 서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환자 가족은 서진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서주시니 그래도 병원을 믿고 치료받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의 실수와 무책임한 태도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진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졌죠. 유진은 연속된 실수와 굴욕감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병원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자신을 보며 마지막 수단을 선택했죠.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야, 나 좀 도와줘. 큰 특종감이 있어. 유진의 목소리에 아기가 묻어났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에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대형 종합병원 실소유주는 의료 전문성 전무한 미망인. 환자 안전보다 이익 우선하는 병원 경영의 실태라는 제목이었죠.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의료진보다 우위에 서려는 비전문가 경영진 환자 치료 현장에서 의료진을 위협하는 실소유주라는 왜곡된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아침에 이 기사를 보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죠. 점심시간 지역 방송국 뉴스에서 시어머니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한 건 다 며느리 때문입니다. 남편 죽자마자 재산을 독차지하고 이제는 우리 딸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의사인 신우이를 함부로 대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요. 응급실에서 환자를 살리려는 우리 딸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병원을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송이 나간 후 병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환자들이 예약을 취소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도 불신이 확산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서진에게 연락을 해왔죠. 원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병원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전문가에게 넘기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진은 사무실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에 몰린 기자들과 호기심 가득한 시민들의 모습이 보였죠.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사회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합니다. 경영권 박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서진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펜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었죠. 이대로 물러서면 내 아이에게 남겨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짓밟고 웃는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견뎠지만 이제는 진짜 전쟁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였죠. 밤늦은 시간 서진은 집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뒤지며 중요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서진은 밤새도록 서재에서 남편의 유품들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 속에서 봉인된 서류 봉투를 발견했죠. 남편의 친필로 서진에게만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소유권 이전 서류였죠. 남편이 사망하기 석 달 전 병원 지분 100%를 서진 개인 명의로 완전히 이전해둔 법적 증거였습니다. 서류에는 남편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없어도 너와 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너에게 남긴다. 시댁 사람들이 병원 부채를 떠안지 않으려고 내게 떠넘길 게 뻔하니까. 두 번째 서류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댁이 병원 운영 적자 시절 서진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내부 회의록이었죠.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는 시어머니의 발언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나를 방패로 써먹으려고 했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사립탐정이 조사한 유진의 과거 기록이었죠. 유진이 이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를 폭행해서 징계를 받았던 사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시댁에서 돈을 쓴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치료비 문제로 항의하자 유진이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상을 입음. 병원 측에서 합의금 5천만 원 지급 후 조용히 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이 자리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게 아니라 진짜 주인으로 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불러 모든 서류를 검토했죠.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점심시간 서진은 병원 전체 직원들에게 공지를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병원 대강당에서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든 직원과 환자 가족,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올케가 뭘 하려는 거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했죠. 걱정할 것 없어. 우리가 이미 언론 플레이로 여론을 만들어놨잖아. 서진이가 뭘 해봐야 소용없어.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준비는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서진은 신뢰할 만한 기자들을 따로 만나 진실을 알렸죠. 또한 유진이 과거에 폭행했던 환자 보호자도 연락해서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일을 다시 생각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서진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피해자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억울했어요.
돈 받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참았지만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가족을 때리다니 말이 됩니까? 간담회 전날 밤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죠.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날이야. 간담회 당일 병원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병원 직원들, 환자 가족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잡았죠. 유진과 시어머니는 앞자리에 앉아 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서진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청중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의 실소유주 이서진입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진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계속했죠. 최근 언론에 나온 기사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진이 법적 소유권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이 병원은 제 남편이 생전에 완전히 제 명의로 이전해 준 것입니다.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서진은 시댁의 내부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강당에 울려 퍼졌죠. 며느리 이름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유진 의사의 과거 기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옳게, 이건 너무하잖아. 앉으세요. 서진의 한마디에 유진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유진의 과거 징계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 폭행으로 징계를 받았고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성이 붕대를 감은 채로 들어왔죠. 유진이 과거에 폭행한 피해자였습니다. 저 사람이 제 갈비뼈를 부러뜨린 장본인입니다.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가족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돌리고 플래시가 터졌죠. 유진은 당황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구에서 또 다른 환자 가족이 막아섰죠. 당신이 우리를 밀친 그날 우리 가족도 다쳤다고요. 응급실에서 넘어져서 할머니가 팔목을 다치셨어요. 유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사방에서 비난의 시선이 쏟아졌죠. 시어머니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론의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죠. 서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살린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빚더미와 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환자와 직원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 가족들이 서진을 향해 박수를 쳤죠.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여론도 완전히 뒤바뀌었죠. 용기 있는 병원 실소유주, 진실로 승부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에 있을 면목이 없었죠. 며칠 후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좌천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출입을 금지당했습니다. 서진이 직접 보안팀에 지시를 내렸죠. 앞으로 한씨 집안 어르신은 병원 출입을 제한하겠습니다. 환자로 오실 때는 예외입니다만. 일주일 후 서진은 직접 병원 경영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환자들을 만났죠.
환자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에서는 누구든지 존중받습니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서진이 전체 직원회의에서 당부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나서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수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예전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고 보호자가 불안해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죠. 서진은 마침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 최고의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젊은 의사가 서진을 보고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환자분 상태 안정되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보호자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세요. 환자 보호자가 서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병원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서진은 환자 보호자를 응급실 가족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편안한 의자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었죠. 여기서 쉬세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서진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진은 병원 로비를 걸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진료를 받고 있었고 직원들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서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원장님, 아까 그 교통사고 환자분 가족이 감사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서진이 편지를 받아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꿈꾸던 병원이 되었구나. 여기선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병원도요. 서진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내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도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내가 걸어온 길은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가진 재산으로만 존중받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용기와 올바른 선택으로 존경받는 법입니다.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말고 나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지키세요. 그것이 우리가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살아온 세월 속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